저 아이는 내 아들인 것 같아. 63세 정철수가 40년 만에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첫사랑 한미숙과 그녀의 아들 도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젊은 시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1983년 여름 22살 철수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일을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성실한 아버지로 살아왔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버린 아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버린 게 당신이었어요? 아들의 분노, 아내의 실망, 그리고 첫사랑의 차가운 시선. 40년 동안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늦었지만 정말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과거와 마주하며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연 철수는 잃어버린 40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정철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옆에서 순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 걸 보며 오늘따라 일찍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찬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아파트 1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텃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은퇴한 뒤부터 시작한 소일거리였어요. 순이가 부스스한 목소리로 일어났다고 말하자 철수는 오늘 무 뽑는 일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40년 넘게 산 부부라 그런지 이런 평범한 대화가 참 편안했어요. 평생을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온 철수였습니다. 큰 탈 없이 아이들 대학 보내고 집도 마련하고 이제 손자까지 보는 나이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그럴 때면 철수는 얼른 다른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곤 했습니다. 텃밭으로 향하는 길에 철수는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는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왜 전화하냐며 의아해했지만 손자 준호가 요새 축구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흐뭇해했어요. 텃밭에 도착하니 다른 할아버지들도 벌써 몇 분 나와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김춘식 씨는 철수보다 2살 많은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텃밭을 시작할 때부터 이것저것 알려주신 고마운 분이었죠. 김춘식 씨는 철수가 오늘 물을 뽑는다는 말을 듣고 올해 무농사가 잘 됐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철수는 호미를 들고 무밭으로 갔습니다. 흙을 파면서 물을 하나씩 뽑아 올렸어요. 제법 굵직하고 탱탱한 무들이 나왔습니다. 물을 뽑으면서 철수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키운 무였으니까요. 회사 다닐 때는 몰랐던 재미였습니다. 그때 김춘식 씨가 철수를 불렀어요.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면서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동창회라는 말에 철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벌써 몇 년째 참석하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김춘식 씨는 이번에는 꽤 많이 온다면서
옛날 친구들 얼굴 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철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참 오래됐죠.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딱히 만날 사람도 없다며 주저했지만 김춘식 씨는 나이 들수록 옛 친구들이 소중하다며 계속 권했습니다. 철수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꺼려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런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물을 다 뽑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계속 동창회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집에 도착하자 순이가 무포대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느냐며 웃었어요. 올해 농사가 잘 됐나 보다며 만족해 했습니다. 철수가 김춘식 씨가 동창회에 가자고 했다는 말을 하자 순이도 좋은 일이라며 가보라고 권했어요. 나이 들수록 옛 친구들이 소중하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저녁을 먹으면서 철수는 텔레비전 뉴스를 봤어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빠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고 철수 같은 사람은 따라가기도 벅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카카오톡을 확인해 보라면서 사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서툰 손놀림으로 카카오톡을 확인했어요. 민호가 보낸 사진에는 철수와 똑 닮은 손자 준호가 축구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는 소식에 철수는 괜히 가슴이 뿌듯했어요.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면서 철수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물을 뽑고 가족들과 통화하고 저녁 먹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말 가끔씩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무거운 기분이 있었어요. 뭔가 미안한 마음, 후회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철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시절 내가 더 용기를 냈더라면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옆에서 잠든 순이가 들릴까봐 정말 작은 소리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이미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행복이 소중한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철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아파트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성고등학교 17회 동창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철수의 심장이 순간 쿵 했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17회 동기 여러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40년 만에 열리는 특별한 동창회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시는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는 어느 호텔이었습니다. 40년 만이라는 글자를 보며 철수는 계산을 해봤어요. 1983년에 졸업했으니까. 맞네요. 벌써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이에게 초대장을 보여주자 그녀는 40년 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당연히 가야 한다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딱히 만나고 싶은 친구도 없다며
주저하는 철수에게 순이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나이 들수록 옛 친구들이 소중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순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철수에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였죠. 그날 저녁 철수는 고등학교 앨범을 꺼내봤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18살 철수의 모습이 앨범 속에 있었어요. 까만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참 순수했었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반 친구들 얼굴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김춘식도 있고 박영호도 있고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철수의 손이 멈췄어요. 한미숙. 반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난 여학생이었죠. 큰 눈에 하얀 피부, 그리고 항상 조용히 웃고 있던 모습. 철수는 한동안 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이와 관련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아픈 기억도 있었어요. 특히 졸업 후에 있었던 일들. 순이가 다가와서 고등학교 앨범을 보며 젊었을 때 철수가 정말 잘생겼었다고 감탄했어요. 자신이 왜 결혼했겠느냐며 웃었지만 철수는 따라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철수는 계속 동창회 참석을 고민했어요. 딸 지혜와 아들 민호도 모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추억이 소중해진다며 옛 친구들 얼굴도 보고 오라고 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철수가 동창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동창회 이틀 전 철수는 결국 참석하기로 결정했어요. 순이에게 양복 다림질을 부탁하자 드디어 가기로 했느냐며 기뻐했습니다. 김춘식 씨도 가신다니까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철수를 보며 순이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양복을 입어보니 나이 먹으면서 살이 좀 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이는 아직도 멋있다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철수에게 진짜라고 했어요. 딸들이 아빠 닮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철수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동창회 당일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어요. 순이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경 쓰느냐며 신기해했습니다.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철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나가는 자리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지하철에서 김춘식 씨를 만났어요. 지하철 안에서 김춘식 씨는 계속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사업을 성공했다느니, 누가 손자를 봤다느니. 하지만 철수는 집중이 안 됐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얼굴들이었죠. 반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철수도 웃으면서 인사를 받았어요. 연회장에 들어가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옛반 친구들이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옛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철수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미숙.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미숙이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미숙은 금세 시선을 돌렸어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친구들이 미숙에게 달려가며 반갑게 인사했고 미숙은 웃으면서 친구들과 인사했어요. 철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춘식 씨가 철수가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며 어깨를 톡 쳤어요. 미숙이를 보고 있었다며 그때 미숙이를 좋아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김춘식 씨의 말에 철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대성고등학교 17을 40년 만에 동창회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동창회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숙이 한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누군가 미숙이 아들을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 젊은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거울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철수는 그 젊은 남자를 보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자세히 봤는데 정말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어요. 여자친구 하나가 미숙에게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아들 도윤이라고 소개했어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한도윤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철수와 비슷했어요. 친구들이 미숙의 아들이 이렇게 컸냐며 잘생겼다고 감탄했습니다. 도윤이 올해 40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철수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2025년에서 40이면 1985년생. 자신들이 졸업하고 2년 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은 미숙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서 저렇게 멋지게 키웠다며 감탄했어요. 도윤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가라는 말에 친구들이 성공했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철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철수는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도윤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춘식 씨가 철수의 얼굴이 하얘졌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철수는 좀 어지럽다고 대답하며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했습니다. 김춘식 씨가 물을 가져오러 자리를 비운 사이 철수는 혼자 앉아서 도윤을 계속 지켜봤어요. 볼수록 자신과 닮았습니다. 코 모양, 눈썹,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그때 미숙이 철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철수가 맞냐고 묻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40년 전 졸업식 날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어색하게 일어나며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어요. 미숙은 존댓말로 정말 오랜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반말했는데 미숙의 표정이 딱딱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아들이 정말 잘생겼다고 말하자 미숙은 간단히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혼자서 키우느라 힘들었겠다는 철수의 말에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다고 혼자서 말이라고 대답했어요. 혼자서라는 말에 강조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일에 대해 말을 꺼내려던 철수에게 미숙이 무슨 그때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40년 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일 말이냐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지만 다행히 주변이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습니다. 철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40년 전에 미숙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미숙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엄마에게 누구냐고 묻자 미숙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라고 대답했어요. 도윤이 철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철수와 닮았어요. 도윤이 철수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퇴했다고,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대답했어요. 도윤은 자신이 IT 회사를 하고 있다며 소개했고, 철수는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도윤과 대화하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과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숙이 도윤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로 가자고 했습니다. 도윤이 철수에게 다시 인사하고 돌아갔지만 뒤돌아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어요. 김춘식 씨가 물을 가져와서 미숙과 얘기했느냐고 물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니까 어떠냐는 질문에 철수는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김춘식 씨는 40년이면 강산이 4번 변한다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철수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미숙과 도윤 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각자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근황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손자를 봤다. 누구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었죠. 미숙의 차례가 됐어요. 미숙이 일어서서 인사하며 40년 동안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들 덕분에 잘 버텨왔고, 이제 아들도 장성해서 IT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도 작은 식당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친구들이 미숙이 정말 대단하다며 혼자서 아이를 키워서 저렇게 성공시켰다며 칭찬했습니다. 미숙은 담담하게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철수는 혼자서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원망과 고통이 느껴졌어요.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철수의 차례가 됐어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2년 전에 은퇴했고 아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식들도 잘 크고 손자도 생겨서 행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범한 소개였어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소개였죠. 박수는 대충 치고 넘어갔습니다. 철수는 다시 앉으면서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철수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철수가 인사하자 도윤은 혹시 자신의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철수를 보고 나서 표정이 이상해졌다며, 그리고 이상한 얘기라면서도 철수를 보니까 왠지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도 말이에요.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냥 착각일 거라고 대답했지만 도유는 정말 이상하다며 철수의 젊었을 때 사진이 있으면 한번 보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어요. 그때 미숙의 목소리가 화장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도윤을 부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엄마가 부른다며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화장실에 남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내 아들이 아닐 리가 없다고요. 그때부터 철수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김춘식 씨가 계속 재미있었다고 떠들어댔지만 철수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춘식 씨가 동창회가 재미없었냐고 물었을 때 철수는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지만 왜 이렇게 조용하냐는 질문에는 그냥 좀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김춘식 씨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떻게 순이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이가 벌써 왔냐며 일찍 끝났다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땠냐며 재미있었냐며 친구들이 많이 왔냐며 연달아 질문했지만 철수는 성의 없이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뒤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며 표정이 안 좋다며 걱정하는 순이에게 철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몸 안 좋은 사람이라도 있었냐는 질문에도 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계속 물어봤지만 철수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미숙의 차가운 시선도. 40년 전에 저를 버리고 도망간 그 일말이냐는 미숙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철수는 결국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985년 여름이 떠올랐어요. 졸업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죠. 미숙이 갑자기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만날 수 있겠냐는 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철수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고등학교 때 일들은 잊고 싶었어요. 왜냐고 묻는 철수에게 미숙은 만나서 얘기하겠다며 중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미숙과 만난 곳은 학교 근처 작은 찻집이었어요. 미숙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임신한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철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하며 당황하는 철수에게 미숙은 병원에서 확인했다며 석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엄마한테 말하기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2살이었던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거든요. 미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우리 어떻게 할까 하고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부모님 반응이,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은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일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철수 자신이 무서웠던 거였죠. 미숙이 그럼 어떻게 하냐며 자신 혼자 하라는 거냐고 물었을 때 철수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그 후로 미숙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애써 그 일을 잊으려고 했어요. 대학 생활에 집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몇 년 후 순이를 만나 결혼했죠.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미숙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미숙은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철수는 얼른 다른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순이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물었어요. 잠이 안 온다는 철수의 대답에 순이는 무슨 일이냐며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철수 옆에 앉으면서 동창회에서 뭔 일이 있었냐고 말해보라고 했어요. 철수는 순이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냐는 순이의 의심스러운 표정에도 정말이라고 대답했어요.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철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미숙의 차가운 시선도. 딸 지혜가 전화를 걸어와서 아버지가 요즘 왜 그러느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걱정하시는데 동창회 다녀온 후로 계속 이상하다고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철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지혜는 혹시 몸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는 철수의 대답에 지혜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철수는 혼자서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앞에 앉더라고요. 올려다보니 도윤이었어요. 철수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죄송하다며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동창회 명부에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정중했지만 뭔가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철수와 자신의 엄마가 특별한 사이였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철수가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고 하자 도윤은 엄마가 동창회 다녀온 후로 계속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얘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철수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철수가 자꾸 신경 쓰인다고 말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철수가 자신의 아버지냐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철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뭔 소리냐며 당황하는 철수에게 도윤은 자신의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냥 어려서 죽었다고만 하신다는 거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보니까 뭔가 다른 기분이 든다고 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도윤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맞느냐고 제 아버지가 철수인지 말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이냐는 도윤의 물음에 정말이라고 대답했지만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럼 엄마와는 어떤 사이였느냐는 질문에 철수는 그냥 같은 반 친구였다고. 그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도윤은 한동안 철수를 바라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실례했다며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했어요. 도윤이 돌아서는 순간 철수는 부르고 싶었어요. 아들아라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뒷모습을 보면서 철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를 말이에요. 도윤과의 만남 이후 철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순이는 계속 걱정했지만, 철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김춘식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창회에서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간단히 술이나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김춘식 씨가 계속 권하는 바람에 결국 나가기로 했어요. 저녁 7시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5명의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김춘식 씨를 비롯해서 박영호, 최동수, 이진호, 그리고 철수였어요. 모두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 인사와 근황 얘기로 시작했어요. 누구는 손자 자랑을, 누구는 건강 걱정을, 누구는 요새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술만 마시며 듣고 있었어요.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이야기가 점점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추억들, 그때 좋아했던 여학생들 이야기, 젊었을 때의 무모했던 일들. 철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 대화들을 들었어요. 박영호가 갑자기 동창회 때 미숙이가 아들과 함께 온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잘 키웠다며 감탄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때 최동수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미숙이가 그 애 아버지가 누군지 한 번도 말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어려서 죽었다고만 했다는 거죠. 철수의 가슴이 쿵 했습니다. 이진호가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참 특이하게 생겼더라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라고 말했어요. 박영호도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 닮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철수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빨리 화제를 돌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동수가 취한 목소리로 폭탄 발언을 했어요. 아, 맞다며 그때 철수가 미숙이하고 사귄 것 다 알고 있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순간 술집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철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최동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둘이 사귀었다는 건 반 애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 덧붙였어요. 김춘식 씨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최동수를 말렸지만 최동수는 이미 취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졸업하고 몇 달 후에 미숙이가 이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학교에도 안 나타나고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다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였어요. 박영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최동수는 술에 더 취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철수, 그때 내가 미숙이 버린 거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철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춘식 씨가 당황해서 최동수에게 술 그만 마시라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동수는
이미 말을 시작한 이상 멈추지 않았어요. 미숙이가 임신했는데 철수가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라며 앞뒤 말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고 술집을 나왔어요.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철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동수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소문을 알고 있을까요? 도윤이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순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이가 일찍 왔다며 반겼지만 철수의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냐며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냐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그냥 술을 좀 마셨다고 대답했지만 순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동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도윤이 그 소문을 듣게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틀 후 철수의 걱정이 현실이 됐어요. 오후 3시쯤 집 앞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철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쿵하며 내려갔어요. 도윤은 철수를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진실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철수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도윤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어제 고등학교 동창 한 분을 우연히 만났다고 말했어요. 그 분이 술에 취해서 옛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철수와 자신의 엄마에 대한 얘기를요. 철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냐고, 그리고 왜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냐고 따져 물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냐며, 내 인생을 버린 게 당신이었냐며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순이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당황해하는 순이를 보며 철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도윤은 순이를 보더니 이분이 아내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4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순이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당황했습니다. 도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신이 그 버려진 아이라고, 엄마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며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가짜 아버지 따위 필요 없다고, 40년 동안 없어도 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떠나버렸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철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이냐며 40년 동안 자신을 속였냐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순이도 충격과 배신감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철수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철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김춘식 씨가 걱정돼서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철수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어요. 거울을 보니 수척하게 빠진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묻어두려고 했던 죄책감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분노에 찬 얼굴과 순이의 실망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철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40년이 지났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철수는 결심했어요. 미숙과 도윤을 위해 뭔가라도 해보자고 말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철수는 미숙의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창회에서 미숙이 작은 식당을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봤습니다. 결국 동네 상가에서 미숙이네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을 찾을 수 있었어요. 철수는 멀리서 그 식당을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미숙이 혼자서 식당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식당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잠깐 붐비는 것 외에는 한산해 보였어요. 미숙은 혼자서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식당에 들어가 볼까 생각해 봤지만 결국 못했어요. 미숙이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불쾌해할지 뻔했거든요. 대신 철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처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숙의 식당 사정을 알아봤어요. 옆집 슈퍼 아주머니가 말해주길 미숙이네 식당이 요새 경영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임대료도 올랐고 손님도 예전만 못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철수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미숙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이런 고생을 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도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직접 나서면 미숙이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미숙의 식당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을 내기도 했고, 인근 회사들의 점심 도시락 배달을 제안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철수가 직접 나선 건 아니었어요. 김춘식 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춘식 씨는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철수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숙의 식당에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무렵 철수는 도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운영하는 IT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인터넷으로 도윤의 회사를 찾아보니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회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4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쌓은 인맥들을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예전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며 혹시 IT 관련 프로젝트가 있으면 도윤의 회사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도윤이 모르게 했어요. 만약 도윤이 자신이 도와준 걸 알면 오히려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몇 주 후 도윤의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수가 추천한 덕분이었어요. 철수는 혼자서 조용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수는 점점 깨달아갔어요. 40년 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건 단순히 피로 연결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가족을 지켜주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것. 그게 진짜 아버지였어요. 철수는 40년 동안 그런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도윤에게는 한 번도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미숙에게는 평생 상처만 남겨줬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도윤이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숙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철수는 계속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미숙의 식당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했고, 도윤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미숙이 자신의 도움을 눈치채고 거부하기도 했어요. 도윤도 한 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철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지켜내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평생에 걸쳐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철수는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나면서 철수의 조용한 도움 덕분에 미숙의 식당과 도윤의 회사 모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예상하지 못한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철수는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의 회사가 대형 언론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기사가 떠 있었거든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니 도윤의 회사가 진행하던 정부 프로젝트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이었지만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도윤의 회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혹시 자신이 추천해서 따낸 프로젝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도윤의 회사는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다른 거래처들도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혹만으로도 회사를 외면했어요. 철수는 도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하는 도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뒤에 숨어서 도울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아버지라면 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앞에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철수는 먼저 그동안 자신과 함께 일했던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게 도윤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말로 도윤의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경쟁 업체에서 질투심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후였고 도윤의 회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였어요. 철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자 친구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도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인터뷰 날,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갔습니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한 번 말한 건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기자가 도윤의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도윤의 회사가 완전히 결백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게 경쟁업체의 모함이라는 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왜 이 사건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고 물었을 때 철수는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한도윤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요.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젊은 나이에 무서워서 임신한 연인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고백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도윤이라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자신이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어요. 도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도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 세상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생각에 떨렸지만 동시에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철수의 방송을 봤다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용기를 낸 당신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로서 이번 일을 함께 헤쳐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순이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을 용서해 주는 아내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윤이 철수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도윤은 철수를 보자마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방송을 봤다고, 그리고 그 덕분에 회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진실을 보도했고, 사람들도 도윤의 억울함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철수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서러움과 엄마의 고생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도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처음으로 철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비록 어색하고 어색했지만 그 한마디에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거든요. 방송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철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숙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난 장소는 미숙의 식당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미숙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보더니 잠깐 손을 멈추고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둘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대화였거든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방송을 봤다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과 도윤을 위해 뒤에서 도와준 것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도움이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의 진심을 느끼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40년 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도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들, 사람들의 시선, 경제적인 어려움,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말했어요. 철수는 미숙의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미숙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도 도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어쩌면 아버지가 없어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다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철수는 미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미숙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식당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나이도 들고 혼자 하기엔 힘에 부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철수와 도윤, 그리고 자신이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어요.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식당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미숙이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미숙이 말했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라고, 그냥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40년 전의 일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도윤도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엄마의 뜻을 존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철수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이제는 철수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진짜 부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식당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식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순이도 이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철수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숙과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새 식당 준비를 하면서 철수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도윤과 함께 메뉴를 계획하고 미숙과 함께 인테리어를 구상하면서 가족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만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더 강한 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새 식당이 문을 연 날, 철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40년 만에 미숙과 도윤과 함께 하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소문이 나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맛있다며 만족해하는 손님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철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도윤을 지켜봤어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서빙하는 도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이제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미숙도 예전보다 많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철수에게는 조심스러웠지만 일할 때만큼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호흡을 맞춰갔어요. 그날 저녁 식당을 정리하고 나서 네 사람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도윤이 철수를 보며 말했어요. 아직 어색하지만 이제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의 회한 끝에 얻은 이름, 아버지. 이제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모두 드러났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로서, 진짜 남편으로서, 그리고 진짜 자신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철수였습니다. 40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